자, 이제 통계학 우리 중간고사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이제 다음 테이블에서 이제 age, race, income, score로 되어 있는 데이터 테이블이 있어요. 자, 이 경우에서 1번 문제는요. age 베리어블이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까? 어떠한 종류의 데이터입니까? 이거죠. 우리 수업 시간에서 이거 quantitative continuous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C번 골라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 우리가 카테고리컬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우리 continuous로 하기로 했으니까 C번을 정답으로 했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우리 age라는 변수랑 그다음에 job certification score 사이에 우리가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적합한 어떤 플롯은 무엇입니까? 하면 이 중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스캐터 플롯 이거 골라주시면 되죠. 만약에 우리 1번에서 age를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age 뭐 10대 혹은 20대 여기가 한 30대 뭐 이렇게 있겠죠. 이 경우에 우리가 스코어를요 이렇게 박스 플러스로 보여줘도 뭐 이러한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age를 카테고리컬이라고 했으면은 여기에서 아마도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박스 플롯 또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1번에서 C를 골랐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D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제 3번이고요. 3번은 그 해당 테이블에 대한 summary statistics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요. mean, first quartile, median, third quartile, max, mean, standard deviation, 그리고 이제 sample size n까지요. 이렇게 있고요. 이제 다음 중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 이거죠.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코어 변수가 이제 정수형이기 때문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뭐 정수형이든 실수형이든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이고요. 이건 틀린 거죠. 없다니까. 그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코어가 right skewed 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니까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박스 플러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여기가 30, 50, 70, 그다음에 좀 넘어가서 90이라고 할게요. 자, 이 경우에 미니멈은 30이니까 여기고 first quartile 같은 경우에는 57이니까 대략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미디언은 69.5, 70 근처에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third quartile은 77, 80보다 조금 작은 이 경우에가 한 13 정도 나죠? 여기는 한 이렇게 37 이거밖에 안 나네요. 그 다음에 맥스가 99니까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자, 보시면요. 이제 first quartile과 median 사이가 대략적으로 한 12 정도 차이가 나죠. 자, 이 경우에는요. 한 8, 7.5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 길이가 사실상 이 길이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래에다가 히스토그램식으로 그려보면요. 이렇게 몰려있는 형태가 나와요. 적어도 이렇게 보면 오른쪽으로 대부분 이렇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left skewed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길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요. symmetric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right skewed는 아닙니다. 이제 3번 minimum value of 30가 이제 30이 이제 박스 플롯에서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요. 박스 플롯에서 아웃라이어로 강조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요. 휘테커 밸류죠. 휘테커는요. 이제 Q1 빼기 1.5 곱하기 IQR 보다 작으면 우리가 이 값들을 이제 아웃라이어, 서스펙티드 아웃라이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Q1은 57이죠. 그 다음에 IQR은요. 77 빼기 57 해서 20이고요. 둘 하면 27이 1.7이 아니고 27이 나오죠. 27보다 30이 크니까 이건 아웃라이어라고 인식이 안 되겠네요. 이렇게. 그다음 D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57 여기서 보시면 이제 Q1이죠. Q1보다 작은 이제 사람들 respondence의 숫자와 77 Q3죠. 보다 큰 job certification score를 가진 응답자들의 수가
다르다. 여기가 더 많다, 적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제 Q1과 Q3의 정의에 따르면요. 이거보다 작은 숫자가 25%, Q3보다 큰 숫자가 25%이죠. 그래서 항상 같습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2번 골라주시면 돼요.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 노트에 나와 있던 거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실험이 어떤 겁니까? 뭐 있는 거니까 그대로 우리가 고를게요. D 이렇게 골라주시고요. 강의 노트에서는 아마 지오메트리 디스트리뷰션도 있을 텐데요. 그건 약간 모호한 감이 있어서 제가 지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 A, B, C에 있는 데이터 분포가 있을 때 어떠한 분포가 가장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작고 어떠한 분포가 가장 큽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요.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퍼짐 정도예요. 여기에선 중심이 여길 거고요. B도요. 중심이 여길 거예요. C도요, 중심이 가운데겠죠. 자, 가운데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데이터가 A는 몰려 있어요. 퍼져 있는 정도가 굉장히 작다. SA가 가장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중심에 있는 것보다 퍼져 있는 극단점에 있는 값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SB 같은 경우에는요. Standard Deviation of B는요. 가장 크겠죠. 자, C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딱 가운데죠. 그래서 퍼짐 정도가 중간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경우에 우리 B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6번 풀게요. 6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4대의 차가 있고요. 우리 이때 X, 랜덤 베리어블 X를요. annual maintenance cost라고 할게요. 짧게 그냥 cost라고 합시다. 이 중에서 우리 4대가 있으니까요.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XI를요. 아이스카, 즉 i번째 차량의 maintenance cost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expectation of xi가요 2000이고요. 그 다음에 standard deviation of xi는요 100이라고 해요. 자, 이 경우 우리가 이 total annual maintenance cost에 대한 standard deviation 얼마입니까? 이거죠. 그래서 밑에 쓰면요. 이렇게 x1, x2, x3, x4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variance of x1, x2, x3, x4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거 variance와 standard deviation의 정의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xi들이 각각 independent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렇게 4 곱하기 variance of x1 그 다음에 xi들은 또 identically distributed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2 곱하기 standard deviation of x1 즉 200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7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사람이요. 1시간에 평균적으로 한 건의 타이포를 내고 있대요. 어떤 1시간이란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레어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평균적으로 한 건이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타이포가 X번 발생될 그러한 사건에 대한 가장 적합한 probability distribution이 무엇입니까? 를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가 알듯이 이 경우에는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잊지 말고요. 여기 평균이 주어졌잖아요. with rate parameter 1까지 꼭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정확하게 쓰시려면요. probability x가 요 스몰 x일 확률이요. 2에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x 팩토리얼 람다의 x승. 그래서 이 경우에 람다가 1이죠. rate parameter 람다니까요. 2의 마이너스 1승 x 팩토리얼 1의 x승 해서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8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SAT 스코어를 우리가 얻었고요.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 중에서도요. 아래 쓰면요. 평균이 1100을 따르고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200을 따르는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요.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 벨 쉐입이라고
그냥 봐주세요. 자, 이 경우에 학교에서 1350을 넘어가면요, 이제 상장을 부여한다고 해요. 이 경우에. 그래서 이 질문은요, 이 상을 받은 학생들 중에 우리가 뽑은 학생이 실제로 1500을 넘을 확률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써보면요, 아래쪽에 계속 쓸게요. probability x가 1501, 500보다 더 클 확률, 이때 x를 define 해야겠죠? x는요, 스코어라고 할게요. 우리가 임의로 뽑은 학생의 스코어를요, x라고 두고요. 이제 probability x가 1500보다 클 확률, given 상을 받은 학생이죠. x가 1350보다 큰 사람 중에서 자, 이 경우 conditional probability distribution, conditional probability의 definition 그 자체를 이용을 하면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분자만 먼저 보면 이 두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는 게 사실상 두 번째 이벤트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규화를 시키면 돼요. Z스코어를 만들게요. Z스코어 만드는 거는요. 1500에서 평균, 여기 1100이라고 했죠? 1100 빼주고요. 그 다음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200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즉, 이 경우에는 이제 400을 200으로 나누는 거니까 2보다 클 확률. 자, 아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요. 1.5보다 클 확률.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아래 맨 뒤에 있는 정규분포 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2보다 클 확률, 이 경우에는 여기 2.0 보이시죠? 2.0인 0.9772가 아니고요. 이 표는 지금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을 나타내니까 1 빼기 0.9772, 그 다음에 아래쪽 분모 파트는 1.5보다 클 확률이죠. 마찬가지로 1.5, 0 찾아서 1 빼기 0.9332 요거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 지우고요. 9번을 풀게요. 9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랜덤 베리어블 x의 probability function PMF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해요. 자, 이 경우에 이 x의 expectation을 구하여라. 이거죠? 자, expectation of x는요, 정의대로 가면요, summation of x, 그리고 x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x가 실제로 취하는 건요. 0, 1, 2, 3이죠. 0부터 3까지. 그리고 fx는요. c 곱하기 5 choose x,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choose 3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c를 몰라요. 그럼 c를 먼저 찾아야겠죠. 그렇죠? 그럼 c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probability mass function의 특징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x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하여 fx probability들의 합은요. 항상 1이 나와야 돼요. 자, 그걸 기반으로 해보면요. 0부터 제가 다 대입을 할게요. c분의 1은요. 여기 c가 이게 왜 좌변으로 넘어갔다, 우변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5 choose 0, 즉 1이죠. 그 다음에 4 choose 3. 이거는 이제 4죠. 더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만 대입하면요. 이렇게 되겠죠? 제가 계산을 뒤에 거 요거는 안 할게요. 이거는 그냥 개입하시면 되니까 요 C만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텀 이거 1이라 그랬죠? 1. 그 다음에 곱하기 4 더하기 여기는 5 곱하기 6
더하기 이 파트가 10 곱하기 4죠. 더하기 이쪽은 5추 3이죠. 지금 짜리 이상하게 써가지고 결국 10 곱하기 1이죠. 다 더하면 4 더하기 30 더하기 40 더하기 10이 됩니다. 70, 80, 84가 되네요. 그럼 C는요? 84분의 1이다. 이걸 얻을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84분의 1을 대입하고요. 마찬가지로 0부터 넣어서 다 이런 식으로 아래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요. 우리 expectation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할게요. 자, 10번은요, 이제 우리 대면 강의 시간에 했던 포함배제의 원리, 그거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자, 10번. N쌍의 부부가 남편은 남편끼리, 부인은 부인끼리 두 줄로 랜덤하게 늘어설 때 적어도 두 쌍의 부부가, 자, 여기서 두 쌍이에요. 서로 마주보고 서게 될 확률을 구하여라. 뭐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 AI라는 이벤트를 넣을게요. 이거 일단 다 지웁시다. AI라는 이벤트를요. I 번째 부부가 마주 볼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적어도 두 쌍이니까요. 이걸 다시 probability 적어도 두 쌍 이렇게 하고요. 이 부분은요. 1 빼기 모두 안 마주 볼 사건, 그 다음에 probability 정확히 한 쌍만 마주 볼 사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를 우리가 이거를 A라고 하고요. 두 번째 파트를요, B라고 할게요. 그럼 A 파트는요, 다시 써보면요. probability A 첫 번째도 안 만나고요. 두 번째도 안 만나고요. n번째까지 모두 안 만나는 거.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풀었었죠? 이게 어떠한 n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포함배제 단순하게 그거 적용시키면 돼요. 강의 노트 보고 하시고요. B번 보시면요. 자, 이거는 정확히 한 쌍만 마주 보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건의 수가요. 총 n개가 존재해요. 라지 n개. 그래서 즉 A1만 마주 보고요. 나머지는요. 다 마주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사건은 A1도 안 마주 봐.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가 마주 봐요. 그다음에 A3부터 시작해서 다 안 마주 봐. 이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만한 사건이고요. 또 합집합. 마찬가지로 첫 번째 안 마주 봐, 두 번째도 안 마주 봐. 근데 세 번째 마주 보고 마찬가지로 네 번째부터 또 안 마주 봐요. 언제까지?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계속하면요. 이제 쓰진 않을게요. 마지막 n번째 부분만 마주보고 나머지는 다 마주보지 않는 이런 셋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이벤트들은요. disjoint set이죠. 서로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sum으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뒷부분은 그냥 생략할게요. 자, 이 경우에 각각의 probability들이 서로 같냐, 다르냐라고 생각해 보면 무작위로 우리가 섰는데 첫 번째 부분만 마주볼 사건과 무작위로 섰는데 두 번째 부분만 마주볼 사건은 사실상 같겠죠. 등확률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총 n개의 이벤트에 대한 probability들이 있으니까 n 곱하기 probability A1, A2 complement, AN complement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이제 우리 베이주를 혹은 conditional probability density
definition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요. 이 n은 그대로 쓰고요. A2 complement, A3 complement, AN complement given A1 곱하기 probability of A1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 probability of A1은요, 우리 두 번째 부부부터는 마주 보든 마주 보지 않든 상관없이 첫 번째 부부가 마주 볼 확률,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n분의 1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n분의 1이니까 서로 캔슬아웃이 돼서요. 결국 남는 게요. 이렇게 되죠. 자, 이 경우는요. 첫 번째 부부가 일단 마주 보고요.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n번째까지의 부부를 무작위로 늘어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두 마주 보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요. 사실상 이 A랑 똑같은 probability를 원하는데요. 이때 우리 여기서는 n명의 그러니까 총 n쌍의 부부를 고려했다면 여기는 n-1쌍의 부부를 고려한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요 쉽게 fn이라고 표현을 하면요 요거는요 fn 빼기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결국에는요 1 빼기 fn 그 다음에 fn 빼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fn과 fn 빼기 1은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그 강의 노트를 보고 구하시면 됩니다.